다 불러줄게. 18번부터. 18번에 72, 21번에 128, 24번에 54, 27번에 150, 30번에 12, 33번에 486, 41번, 36번에 61, 39번에 21. 여기까지. 얘도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18번, 33번, 27번, 24번, 21번, 30번. 봅시다. 18번부터 봅시다. 선생님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편하게 푸는 방법과 이 문제에서 푸는 방법을 익혀서 변형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는 편하게 되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편하게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석적으로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 좀 나눠서 해볼게. 우선 봅시다. 지금 18번 보면 A, B, C를 포함한 6명이 앉을 건데 A, B는 이웃하고 싶대. A, B는 이웃하고 싶고 A, C는 서로 다른 면에 앉고 싶대.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이렇게 한 번만 해볼게. 나는 이제 있잖아.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을 써. 원순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못받기를 쓰는데 그림을 지금 6명이 앉지. 그림을 의자를 6개를 그리고 시작할 때가 있고 6개를 그리지 않고 시작할 때가 있어. 언제니? 언제야? 언제는 6개를 놓고 어떨 때는 내가 6개를 안 놓고 의자를 안 그리고 시작할 때가 있어. 언제야? 요거야. 이웃할 때. 내가 뭉탱이 취급을 하면 얘 지금처럼 봐봐. A, B가 이웃한데 그럼 두 명을 한 덩어리로 취급할 거니까 쟤네 한 명처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의자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웃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6개 그리고 해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로 풀겠다고 내가 선호하는 방법. 첫 번째 A, B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나 그냥 A, B를 덩어리로 만들고 풀어볼게. 덩어리를 만들 거야. 자, A, B를 그냥 내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네 세트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내가 A, B를 여기다가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니?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A, B를 내가 여기다가 앉히는 방법 몇 가지야? 못 박는 방법? 두 가지인 거 맞아? A, B를 못 박는 방법은 요렇게 A, B를 못 박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요렇게 A, B를 못 박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A, B를 만약에 못 박기, 덩어리를 한 명 취급해서 못 박기로 문제를 풀 거면 얘를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근데 내가 이웃했잖아?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곱하기 2는 바로 할 수 있어야겠지. 내가 못 박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문제 편하게 풀려고 하는 거야. A, B를 내가 상황을 빨리 가정해. 여기다가 못을 이렇게 박았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 그럼 더 이상 원순열 아니잖아? C는 무조건 어디에 앉아야 돼? 요 셋 중에 하나에 앉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편해지는 거지.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냥 바로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명은 알아서 세 자리에 앉히면 되는 거니까 그게 3택이 되겠지. 이게 답이 될 거야. 그냥 한 번에 편하게 풀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못 받기를 안 해, 혹은 덩어리를 한 명으로 취급 안 하고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해보자고. 내가 만약에 정석적으로 풀 거야. 그냥 A만 못을 박을 거야. A만 못을 박는다고 쳤을 때 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A를 못 박을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세 가지지. 여기 세 가지인데 1번에 못 박는 경우랑 2번에 못 박는 경우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못 박는 경우가 다른 게 아니라 B를 안 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에 A를 안 치면 B는 여기밖에 못 앉아.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야. 근데 내가 A를 여기에 안 치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가 되겠지. A를 여기에 앉히면 어떻게 되니? B가 앉을 수 있는 건 한 군데니까 1사는 대칭이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못 박기를 A만 못을 박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선생님 여기 번호를 매길게. 1, 2, 3 이렇게 A를 1번 혹은 3번에 앉힐 때랑 A를 2번에 앉힐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누는 순간 B를 안 치는 케이스가 달라지는 거지. B를 안 치는 케이스가. 내가 1번 또는 3번에 A를 못 박는 경우는 두 가지. 내가 만약에 A를 1번에 안 치면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C는 맞은편에 앉으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똑같이 가겠지. 3, 나머지 안 치는 경우 3패.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내가 A를 2번 자리에 앉히게 되면 2번 자리에 못 박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될 거고, 그럼 B를 안 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두 가지가 되겠지. C는 똑같이 맞은편 세 가지, 나머지는 3패.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생각할 수도 있고 따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의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따가 19번 변형 잘 풀어보고 21번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 거야. 내가 저번에 풀었던 거랑 다르게도 풀 거거든. 요거 좀 잘 봅시다. 21번 잘 풀었어도 잘 들어줘. 변형 때문에 그래. 일단 22번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대로 먼저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볼게. 지금 정오각형에다가 숫자를 배열을 할 건데 1, 2, 3, 4, 5, 6을 넣을 거야. 1, 2, 3, 4, 5, 6을 넣을 건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싶대.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싶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 2, 3, 4, 5, 6 중에서 합이 8이 되는 조합이 2, 6하고 3, 5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다시 1하고 4는 죽어다 깨어나도 8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없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몇 쌍이 나오지? 나 잘 봐줘. 두 쌍이 나왔어.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2하고 6이 있고 3하고 5가 있어. 3하고 5가 있어. 자, 정석적으로 말고 선생님 방식대로 문제를 풀면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가 가운데는 나머지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 여기에 내가 만약에 가운데 2, 3 맞지? 2, 3, 5, 6 중에 하나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2 같은 게 온다면 바깥에 무조건 6이 배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이 무조건 8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잖아. 두 가지 케이스로. 첫 번째는 가운데에 2 또는 3 또는 5 또는 6이 오는 경우야.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완성이 돼. 무조건 합이 8이 된다고. 근데 문제는 가운데 1하고 4가 오는 경우지. 1하고 4가 오는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내가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뭐 정석적이건 빠르게 하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셉시다. 가운데에 2, 3, 5, 6이 오는 경우가 4가지가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럼 무조건 됐으니까 나머지 알아서 하면 되지. 남은 게 뭐야? 나머지 5개 원순열로 하면 되는 거잖아. 5개 원순열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4팩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럼 요걸 잘 봅시다. 가운데 1이나 4가 오는 경우야. 상황을 가정하면서 항상 갈 거지. 1이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 그냥 못 받기로 문제를 풀어보자. 내가 평소에 풀듯이 못 받기로 풀어볼게. 못 받기로 풀듯이. 근데 이거는 여기서밖에 못 써. 너네 22번하고 23번은 이걸 못 풀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 못 받기로 풀 때는 지금 내가 얘를 못 받기로 풀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두 쌍밖에 없어서요. 이 두 개라는 게 너네 수학에서 되게 의미가 있어. 내가 이항 정리할 때, 이항 분포할 때 되게 강조하거든. 이 숫자 2가 넘버 2가 아니라 뭐라고? 서로 다를 2라고. 이항 정리랑 이항 분포에서 2는 서로 다를 2야.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 얘도 똑같아. 내가 얘를 못 받기로 푸는 이유는 두 쌍밖에 없어서 이걸로 완성시키거나 이걸로 완성시키면 돼서 그래. 그래서 못 받기로 푸는 거야. 그럼 내가 못을 아무거나 박을 거야. 근데 아무거나가 이 중에 하나를 박을 거라고. 왜냐면 이걸 완성시키든지 이걸 완성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2를 못을 박아볼 거야. 2를 그냥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못을 박아볼게. 다시 이걸 완성시키든 이걸 완성시키면 돼.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 거지. 이 쌍을 완성시키는 경우야. 첫 번째, 6이 옆에 오면 되지. 옆에 오면 돼. 6이 옆에 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두 가지. 나 못 박았으니까 더 이상 원순열 아니야.
그럼 이제 6이 여기 이렇게 오는 순간 얘가 완성이 됐으니까 나머지 3개는 그냥 무작위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3개는 그냥 원순열로 무작위로 배열하면 돼서 2팩이 될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6이 못 온 경우지. 6이 옆에 못 왔어. 6이 옆에 못 오면 얘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얘를 완성을 시켜줘야 돼. 그럼 6이 옆에 못 왔으니까 6부터 먼저 빨리 안 치나? 6이 옆에 못 온다는 얘기는 여기 아니면 여기 와야 된다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 상황을 항상 가정하면서 가야 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다. 상황을 가정해. 나는 이 쌍을 완성시켜야 돼. 다시 3하고 5의 순서쌍을 완성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3하고 5가 무조건 어디 와야 돼? 무조건 여기밖에 자리가 없지. 3, 5가 오거나 3, 5가 오거나. 내가 3, 5를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겠다. 나머지 하나는 그냥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1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쓸게. 여기 끝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것만큼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못 받기로 좀 편하게 푼 건데 잘 봐봐. 사실 이거는 그냥 내가 이 문제를 빠르게 푼 거에 불과해. 이렇게 풀면 안 돼. 사실 너 이렇게 풀면 안 돼. 정석적으로 풀 줄 알아야 돼. 우리 경우의 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확률에서도 그렇고 경우의 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야. A 또는 B. A 또는 B 어떻게 세지? A 세고 B 세고 중복되는 거 빼지. 중복되는 거 뺀단 말이야. 이걸 하는 거야. 잘 봐봐. 얘는 상관이 없어. 이거 그냥 이렇게 세면 돼. 가운데에 1 또는 4가 왔어. 미안하다. 여기 이걸 안 했지. 가운데 1 또는 4가 오는 2를 곱해줘야 돼. 가운데에 1 또는 4가 왔다고 쳐봐봐. 가운데에 1 또는 4가 오면 2, 6 순서쌍이 완성되거나 3, 5 순서쌍이 완성돼야 돼. 내가 이걸 이렇게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이거 잘 익혀줘. 얘를 내가 2, 6 순서쌍을 완성하는 걸 A라고 하고 3, 5 순서쌍이 이웃하는 거, 완성하는 걸 B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이 바깥쪽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얘 또는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라고. A 또는 B가 완성되는 거야. 이거 경우의 수 세봐. 경우의 수 어떻게 세면 돼? 경우의 수 어떻게 세면 되지? A 또는 B가 완성되는 경우의 수 순서 너네 어떻게 셀 거야? 경우의 수 어떻게 세지? 빨리 어떻게 세야 돼? 요 둘 중에 완성되는 거 하나 고르면 되지. 맞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봐. 그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완성할 거잖아.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이웃할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자, 요거를 지금 같이 세겠다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 2, 6 순서쌍을 고르든 3, 5 순서쌍을 고르든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 내가. 그래서 얘를 이웃하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얘 이웃하게 만들었으니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항상 자리 바꾸는 거 빨리 체크할게. 곱하기야. 그 다음에 얘 이웃할 거니까 내가 이제 뭉탱이로 취급할 거지. 하나, 3, 5 하나 더 있지. 나 가운데 1 있으니까 4가 하나 남아있지. 그 내가 몇 개를 원순열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나, 둘, 셋, 4개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맞니? 그러니까 3팩이야. 이렇게 하면 저게 지금 뭐가 다 된 거야? 얘를 이웃하게 해가지고 8을 만든 경우랑 얘를 이웃하게 해서 8을 만든 경우를 센 거야. 저게 답일까? 아니지. 중복돼서 세신 게 있잖아. 그게 뭐야? 요거라고. 요게 지금 중복이 됐다고. 봐봐. 내가 얘를 이웃하게 해서 셌으면 얘가 이웃한 것도 낑겨 있을 수 있지? 그게 세졌지? 얘를 이웃하게 만들었을 때 얘가 이웃하는 것도 낑겨 있어서 둘 다 이웃하는 거 몇 번 셌어? 2번 셌다. 그러니까 내가 뭘 빼줘야 돼? 중복 처리를 뭘 해줘야 될 거야? 두 개가 모두 이웃하는 거를 빼줘야 된다고. 두 개가 모두 이웃하는 거야. 그럼 빨리 두 개가 모두 이웃하는 거니까 얘도 덩어리 취급할 거지. 그럼 빨리 뭐부터? 얘네 두 개 이웃하니까 자리 바꿀 수 있지. 항상 그거부터 놓치지 않고 체크할게. 얘 두 개 이웃하니까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몇 개를 원순열에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 하나, 둘, 세 개를 원순열에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2팩.
이거 지금 같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지금 봐봐. 22번을 봐봐. 22번을 보면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1, 2, 3, 4, 5, 6, 7, 8이야. 1, 2, 3, 4, 5, 6, 7, 8인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합이 9인 경우가 한 번만 존재하고 싶다 그랬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 쌍이야. 다 9가 만들어지지.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이거 힌트가 아니라 방향만 잡아줄 테니까 이따가 꼭 계산해봐. 가운데 1이 이렇게 왔다고 쳐봐. 그러면 주변에 무조건 8이 어디든 올 테니까 9가 무조건 완성돼. 맞니? 지금 1, 8, 2, 7, 3, 6, 4, 5가 있는데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한 쌍은 무조건 완성이 된단 말이야. 한 쌍이 무조건 완성이 돼서 이게 절대 이웃하면 안 돼. 그 어떤 것도 이웃하면 안 돼. 그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당연히 뭘 하는 게 빨라? 이웃하는 걸 빼는 게 좋아. 전체에서 얘네가 이웃하는 걸 뺄 거라고. 그럼 잘 봐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다고 쳤을 때 자, 내가 이 중에서 한 개가 이웃하는 걸 셀 거 아니야. 한 개가 이웃하는 걸 뺀다고 쳐볼게. 이렇게 해볼게. 내가 이름을 붙여볼게. A, B, C라고. 자, A, B, C 중에 이웃할 한 개를 골라. 3C1이지. 3C1이야. 골랐어. 얘를 이웃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몇 개를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져? 여기 가운데 1이 왔다고 치면 요거 뭉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원순위로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5팩이야. 나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한 개 이웃한 거를 센 거야. 한 개가 이웃하게 만들었어. 여기서 빨리 뭐 해야 돼? 중복되는 걸 빼야 돼. 맞니? 중복되는 걸 빼야 돼. 어떻게 빼야 돼? 중복을 빼야 된단 말이야. 내가 확률 단원을 수업할 때 너네한테 뭐라고 수업을 하냐면 확률의 집합하라고 수업하지. 집합하거든. 경우의 수를 집합처럼 생각하는 거거든. 집합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일부러 저기다 A, B, C를 써놓은 거야. 우리 한 번만 생각해봐. 원소의 수를 세고 싶어. 어떻게 세? 너네 이런 생각을 너네가 만들 줄 알아야 돼서 내가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야. 3개잖아, 3개. 3개짜리 원소의 개수 어떻게 돼? 각각을 세지. 그리고 중복을 처리하잖아. 그 중복이 뭐였어? 몇 번이? 두 개짜리를 제거하지. 두 개짜리를 제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3개짜리를 2번 빼게 됐던 거 기억나? 가운데 3개짜리가 2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이 더 빠져서 걔를 다시 메꿔줘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3개 동시에 교집합을 더해줘야 됐다고. 봐봐. 내가 한 개 이웃하는 거를 셌어. 그러면 얘를 이웃하는 걸 셀 때 얘가 이웃하는 것도 세지고 얘를 이웃하는 걸 셀 때 얘가 이웃하는 것도 세죠. 그러니까 2개짜리가 2개 이웃하는 게 중복돼서 세서 빼게 된다고. 그럼 2개 이웃하는 거. 내가 3개 중에 2개 골라가지고 이웃하는 걸 뺐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3개짜리가 2번 빠진다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메꿔줘야 돼. 그래서 너네 3개 이웃하는 거 다시 더해줘야 돼. 이걸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변형 1번 문제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집합이야. 한 개짜리를 셌어. 그럼 2개짜리가 중복되니까 2개짜리 빼줘. 그럼 어떻게 된다고? 3개짜리가 무조건 한 번 더 빠져서 메꿔줘야 된다고. 4개까지는 절대 안 나와. 왜? 너네 집합에서 안 배웠으니까. 근데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21번에 요 변형 22번 이따가 꼭 잘 풀어봐봐. 잘 풀어보고 24번 봅시다.
24번에 자, 1122333에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5자리 자연수니까 빨리 고민하지 않고 또 이렇게 숫자 쓸게. 근데 얘가 3만보다 크고 싶대. 자, 지금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있어.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있다고. 3만보다 크고 싶으니까 무조건 여기 3밖에 못 오지. 지금 1, 2, 3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여기 3밖에 못 와. 그럼 이 문제가 왜 쉽냐면 내가 3을 하나 갖다 썼으니까 남은 숫자의 개수가 어때? 똑같아. 이래서 쉬운 거야. 이게 만약에 똑같지 않으면 진짜 다 나눴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개수가 다 2개씩 똑같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확률적으로 동등하니까 문제가 쉬워진다고. 그래서 얘는 그냥 케이스 굵직굵직하게 나눠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제 4개의 숫자를 뽑을 건데 맥시멈으로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케이스를 반드시 굵직굵직하게 나눠야 되잖아. 세세하게 잘게 쪼개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지. 숫자의 종류가 2개일 때랑 3개일 때로 나누는 연습을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1 몇 개, 2 몇 개가 아니라 숫자의 종류가 2개, 3개로 나누는 연습이 돼야 된다고. 숫자의 종류가 2개라는 건 무조건 어떤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표현해 볼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지. 둘밖에 안 돼. 둘. 숫자가 3종류라는 건 무조건 둘 하나라는 거. 이게 그래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 이렇게 뽑히려면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 1, 2, 3 세 종류 중에 여기 올 2개를 고르면 돼. 1, 2, 3 세 종류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지. 3C 만들었어. 그럼 상황을 항상 가정해. 1, 2가 이렇게 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항상 경우의 수는 뭐다? 나열이다. 1, 2를 여기 나열하는 것만큼 존재하겠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을 2팩, 2팩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세면 되겠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 2개를 가져올 거 한 종류를 뽑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 개씩 뽑는 거지. 알아서. 이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2개 가져올 거 하나만 고르면 돼. 3개 중에 2개 가져올 거 하나만 가져오면 나머진 알아서 2, 3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또 얘네를 나열하는 것만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굵직굵직하게 케이스 나누는 거 여기서 2개 올 거 하나 뽑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합시다. 다음 27번.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지. 27번이 안 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베이스 문제를 반드시 익혀줬으면 좋겠어. 이것도 좀 설명이 길어져도 선생님이 구구절절 설명하고 갈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야 되지. 내가 x가 1, 2, 3, 4야. 그리고 y가 a, b, c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치역하고 공역이 같고 싶어. 내가 계속 얘기하는 반드시 익혀야 되는 문제, 고민 없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지. 이거는 진짜 막힘이 있으면 안 돼. 이 문제를 푸는데 멈칫거리는 순간이 있으면 공부 안 한 거야. 공부 안 한 거야.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조건 나 어떻게 한다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 거야. 무조건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거야.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안 되는 걸 뺀다라는 건 치역 공역이 갖고 싶다라는 건 3개가 되고 싶다라는 거니까 치역이 1개인 거랑 치역이 2개인 걸 뺄 거라고. 그치? 선생님이 이제 오늘이 이게 마지막 설명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지? 전체 경우의 수는 1이 고를 수 있는 거 3개, 2도 3개, 3도 3개, 4도 3개니까 3의 4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뺄 거야. 그럼 치역이 1개인 거. 빨리 뭐부터 해야 돼? 이 1개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되지. 내가 이 중에서 치역이 될 걸 하나를 고를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다 같이 A로 가거나 다 같이 B로 가거나 다 같이 C로 가거나 몇 가지? 3가지로 바로 셌으면 좋겠어.
이렇게 셉시다. 그럼 이제 치역이 두 개야. 다시 치역이 두 개 이하가 아니라 정확하게 두 개라고. 내가 항상 치역의 개수가 정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또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뺄 거라고. 전체에서 안 되는 게 뭐야? 한 개짜리를 빼야 되는 거지. 전체에서 한 개를 뺄 거야. 그럼 자, 얘도 뭐부터 해야 돼? 치역 두 개 먼저 결정. 세 개 중에 화살표를 맞을 두 개를 먼저 선정을 해야겠지. 그래서 내가 A랑 B를 골랐어. 그럼 내 인생에 이제 C는 없는 거니까 지워버리라고. 지워버려. 그럼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거야. 전체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거 두 개, 2도 두 개, 3도 두 개, 4도 두 개니까 2에 되죠. 이렇게 될 거고. 치역이 한 개인 건 다 같이 A로 가거나 다 같이 B로 가거나 두 가지. 그래서 전체에서 얘네를 빼면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막힘이 없어야 돼. 정말 막힘이 없어야 돼.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똑같은 문제다라는 거지. 똑같은 문제야. 첫 번째부터 합시다. 지금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세 주머니 ABC에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되고 싶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특이하잖아. 이거 막 등차등비 게 아니잖아. 그냥 다 계산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저거 만족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m이 3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 선생님이 1, 2, 3이라고 해볼게. 공 1, 2, 3을 주머니 ABC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가 제일 특이한 거라고 그랬어. 이게 사실 제일 쉬운 거고 특이한 거지. 세 개 똑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한 개씩 집어넣으면 돼. 그냥 한 개씩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A3는 첫 번째 공이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 두 번째 두 가지, 세 번째 한 가지라서 3팩. 그래서 그냥 6가지라고 어렵지 않게 셀 수 있을 거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인 거지. m이 4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할게. 공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 이렇게. 공 하나가 추가가 됐어. 서로 다른 4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라는 게 이거랑 지금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 문제를 바꿔 푸는 거. 이게 저거랑 똑같은 문제다라는 걸 보는 거.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할 거라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거라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거야. 어떻게? 한 개의 주머니에 공을 담는 거, 두 개의 주머니에 공을 담는 거를 뺄 거라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공이 상자를 선택하는 거지. 공이 주머니를. 1번 공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개, 얘도 3개, 3개, 3개니까 전체는 3의 4제곱. 저 똑같은 건데 그냥 한 번 더 쓸게. 한 개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경우는 다 같이 A에 집어넣거나 다 같이 B에 집어넣거나 다 같이 C에 집어넣거나 세 가지. 여기다 바로 쓰자. 세 가지. 자, 두 개의 상자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다시 두 개에 집어넣을 거야. 두 개 이하가 아니라 두 개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전체에서 한 개에다 집어넣는 걸 뺄 거라고. 그러면서 뭐부터 생각해? 상자 두 개부터 골라야겠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고 치면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4 공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이 될 거고, 안 되는 게 한 개에 집어넣는 거 다 같이 A, 다 같이 B에 집어넣는 두 가지. 이걸 빼면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한 게 A4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A5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M이 5일 때는 우리가 이제 한 번만 생각해봐. 공이 5개로 늘어나는 거잖아.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거잖아. 어디만 바뀌어? 여기만 바뀌는 거 맞니? 나머진 다 똑같고 여기만 5로 바뀌겠지? 여기만 5로 바뀔 거라고. 그치? 나머지는 이건 상자가 3개라는 거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잖아.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를 진짜 최악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니? 공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니면 공하고 상자를 같이 늘려. 그럼 너네 이제 죽어나는 거야. 못 풀어. 너네 4개까지는 해봐야 돼. 4개까지는 해봐야 돼. 내가 만약에 A, B, C, D 4개의 주머니에 공 5개 집어넣는 것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28번에다가 준비해놨어. 28번에 오타가 있거든? 여기 1031을 840으로 바꿔줘. 840으로 바꿔주고, 그냥 여기다가 써놔. A5만 계산해봐. A5만 계산해봐. 그게 답이니까. A5만 계산해봐. 그러면 넘겨서 30번 봅시다.
문제도 좀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문제고, 요즘 수특, 작년 수특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재작년 수특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야. 봅시다. 지금 모의고사에 몇 번 나왔고, 지금 A, B, C, D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어. 항상 그림 그리고 갈게. A, B, C, D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다. 자, 문제에서 FA 더하기 FB가 4가 되고 싶고, 자, 중요한 게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9가 되고 싶은 거야. 그치?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합은 막 두 번 세지 않잖아?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지. 자, 우선 FA 더하기 FB가 4라는 걸 보고 빨리 무슨 생각은 해야 돼? 조합이 1, 3, 3, 1, 그 다음에 2, 2 요렇게가 있다. 그때 1, 3, 3, 1은 대칭 관계니까 같은 케이스로 묶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자, 이렇게 써볼게. FA랑 FB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1, 3짜리랑 3, 1짜리를 묶어볼게. 이렇게 묶어볼게. 그 다음에 FA, FB가 2, 2인 케이스로 나눠보자고. 그럼 이제 내가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건 FC랑 FD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항상 상황을 가정하면서 갑시다. 만약에 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가 1로 갔고 B가 3으로 갔어. 그럼 이제 CD가 누구를 마크해줘야 되니? 얘네 지금 더하면 합이 4지. 얘네 지금 더하면 합이 4니까 얼마가 더 생겨야 돼? 5가 더 생겨야 돼. 다시 FC랑 FD가 5를 만들면 되는데 이 5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1, 4도 있고 뭐 2, 3도 있고 이런 것도 1, 4. 1, 4는 안 돼. 1, 4. 그치? 2, 3도 있고 아니면 5로 다이렉트로 가도 돼. 근데 1, 4랑 2, 3은 안 되는 거지. C, D가 1, 4 이렇게 가면 치역의 원소의 합이 이미 1에 선택되어 있어서 1, 3, 4가 되는 거고 2, 3으로 가면 이미 3이 또 화살표를 맞은 상태니까 치역의 원소의 합은 1, 2,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다? 1, 3이 이미 화살표를 맞았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FC랑 FD가 어디로 가야 돼? 5로 가야 돼. 정확하게 워딩을 해봐. 정확하게 워딩을 하면 준 요거지. 적어도 한 개가 5로 가는 거지. 둘 다 5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5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셀 거라고?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뺄 거라고. 적어도 문제는 무조건은 아닌데 이 문제 안에서는 전체에서 둘 다 5로 안 가는 걸 뺄 거라고. 근데 봐봐. 이 전체라는 게 뭐야? 전체라는 게 진짜 전체가 아니지. 내 전제 조건. 이거잖아. 1, 3, 5만 치역이 되고 싶은 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2랑 4는 지워놔야 된다고. 맞니? 치역의 합이 9가 되는 거잖아. 이게 내 전제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전체는 1, 3, 5만 있어.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 D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개. 그러니까 9개에서 5로 못 가는 거니까 5를 지우고 C도 1, 3, D도 1, 3, 2개, 2개, 4개를 빼는 거지. 앞에 A,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3, 3, 1 두 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곱해서 10까지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A랑 B가 2, 2로 갈 때는 되게 쉽다고. 되게 쉽다고. 상황을 그래서 가정하면서 가야 돼. 자, 만약에 FA랑 FB가 둘 다 2로 간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원소의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7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 7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2, 5가 있고 3, 4가 있는데 2, 5가 안 되는 거지. 이미 2가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뭐밖에 없어? 3, 4밖에 없어. C, D가 3, 4를 마크해야 돼. 3하고 4로 가던지 4하고 3으로 가던지 딸랑 두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12가지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는 항상 모든 문제가 다르잖아. 다 달라. 다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잘 체크하면 좋겠고, 오늘 개인적으로 나랑 수업을 하면서 33번 문제를 건져갔으면 좋겠어. 33번 문제를 건져갑시다. 집합 문제는 다 똑같이 풀 거야.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너네 확률과 통계를 이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느낌이 올 거야. 미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면 좀 더 느낌이 올 거고, 확률만 하는 친구들도 그런 느낌 받니? 분명히 미적이랑 확통 중에 미적이 훨씬 어렵댔는데 확통만 하는 친구들 문제 풀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 이게 스스로 와야 돼. 너네 레벨 3 문제 풀거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아씨 확통 쉽다더니 이거 맞나? 이런 생각 들어야 된다고. 미적이랑 확통 같이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12월달, 1월달에는 미적이 겁나 어려웠는데 수특 풀면서 아, 미적은 좀 할만한 것 같은데 확통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고. 너네 확통이 훨씬 어려운 거야. 양이 미적이 많은 거고 확통이 양이 적은 거지. 절대적인 이론적인 난이도로 미적이 어렵고 확통이 쉬운 거지. 문제 난이도는 완전 반대야. 미적은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계산 밀면 답 나와. 근데 확통은 계산 밀면 다 틀려. 왜? 내가 아이디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뭘 놓치거나 더 세거나 하면서 막 틀려나가는 거지.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풀었는데 안 돼.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를 통일시켜서 푸는 방법을 너네가 만들어야 돼. 나만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걸 너네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답안지 보지 말라는 거야. 답안지는 내 생각을 정립하는 데만 쓰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거가 맞나?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지. 답안지대로 풀어나가면 그냥 답안지 보고 넘어가면 확통해서 너네 1, 2등급 절대 못 받아. 절대 못 받는다고. 지금 얘네들 봐봐. 집합 문제는 내가 다 통일시킬 거야. 집합 문제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생각을 할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고유 영역을 가지고 생각을 할 거야. 이거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 지금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 얘는 지금 뭐 교집합이 없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지? 그럼 고유 영역, 우리 원소의 개수 셀 때도 이렇게 세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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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그래서 지금 고유 영역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오네. 그래서 A 차집합 B에 속하는 영역이 여기잖아.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내가 A개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 다음 A가 나오는데 A는 여기랑 여기랑 더한 거니까 요 고유 영역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 원소의 개수는 A개가 될 거고 여기 원소의 개수는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B가 0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으니까 같을 수 있고 무조건 얘가 클 거야. 같거나 크겠지. 그래서 요 정도 잡고 넘어가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6개니까 몇 개 안 되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A 요게 2, 3일, 1, 6일 때랑 2, 3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쓸게. A가 6, 1이고 A 플러스 B가 6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A가 2고 A 플러스 B가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A가 1인 경우 하나만 더 얘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부분집합을 만든다라는 거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지? 부분집합을 만드는 건 그냥 선택하는 거랑 똑같아. 조합이랑 똑같은 거 맞니? 내가 여기서 원소의 개수 2개짜리 부분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6개 중에 2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자, A 여기에 1개 올 거야. 그러니까 6개 중에 여기에 올 1개를 고르면 되겠다. 그게 6시 1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가 1이면 A 플러스 B가 6이라는 얘기니까 B가 5인 거잖아. 그럼 남은 5개가 싹 다 여기 들어가면 되지. 남은 5개가 싹 다 들어가는 거니까 다 같이 들어가는 한 가지긴 한데 이 뜻인 거지. 5시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6가지가 있을 거야. 얘는 어렵지 않고 요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집합을 항상 이렇게 보라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자, A가 2야. 여기가 2가 되고 싶고 A 플러스 B가 3이 되려면 여기가 1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서 여기부터 메꿔시다. 6개 중에 2개를 이리로 갖고 올 거야. 그래서 6시. 항상 상황을 가정하면서 가자 그랬어. 내가 A, B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쳐볼게. A, B라고 했으면 안 되겠구나. A, B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4개가 남지? 4개 중에 1개를 B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4시 1이야. 하나를 또 집어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D, E, F는 아무 데나 가도 되지. 어디랑 어디 중에? 여기랑
여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유 영역으로 해서 박스처럼 생각할 거잖아. D가 들어갈 수 있는 상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E도 두 가지, F도 두 가지. 그래서 남은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가지씩 해서 2의 세제곱이 곱해지겠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잘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 번만 만들어보자.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원소가 10개인 전체 집합이 있어. 근데 내가 뭘 만들고 싶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고 싶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 되는 집합 ABC의 순서상의 개수 구해달래. 집합 ABC 순서상의 개수 빨리 구해봅시다. 나 좀 봐줘.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안 보는 거면 괜찮은데 잘해서 안 보는 거면 괜찮은데 잘 좀 봐줘. 선생님도 이게 항상 반이 섞여서 수업할 때 내가 되게 신경을 써. 너네 왔는데 뭐라도 얻어가게 하려고 잘하는 친구들도 다 아는 문제 푸는데 뭐라도 얻어가게 하려고 신경 쓴다고. 나 좀 봐줘. A, B, C 집합 순서상의 개수 어떻게 돼?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오늘따라 날 안 보지? 쉬워서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그럼 지금 봐봐. 자,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저렇게 지금 내가 이 그림이 요거 만족되는 거잖아. 고유 영역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 맞니? 1번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4개, 2번도 4개, 3번도 4개, 4번도 4개, 그래서 4의 10제곱이 답이야. 이런 아이디어를 너네가 집합에서 빨리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셀 때 이런 집합의 순서상을 세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는 똑같이 풀 거야. 똑같이 풀 거야. 그래서 쉬었다 합시다. 지금 57분이니까 10분까지 쉬자.